관할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2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금일 2시 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종 각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본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뜻합니다. 먼저 저는 충남도지사로서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최고 심판기관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작동 내용 등 여러 법률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도가 전념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남은 후속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서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당진 평택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의 기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2010년 평택시는 당진 평택항의 신생 매립지 96만 2350.5 평방미터를 평택시로 기속시켜달라는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 평방미터는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 평방미터는 당진시로 기속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 문제입니다. 이미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해상 도계에 따라 관할을 정하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준공검사 전에 관할 등을 마친 지자체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록을 마친 당진시가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운영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 도가 유치하였고 지금도 전기, 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우리 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도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할을 바꾼다면 수년 동안 정착되었던 모든 행정서비스를 변경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기회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을 비롯한 혼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의견 진술조차 배제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결정은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은 우리 충남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고, 그 분노와 억울함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도민의 촛불 집회와 1인 시위 등으로 끊임없이 표출되었습니다. 당진 대책의 촛불 집회 1817회,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368일 등은 정당하고 당당한 충청인의 민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대응도 단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 직후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또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우리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월 16일 2016년 10월 1차 변론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2019년 9월 기속 타당성에 대한 2차 변론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취소소의 대법원은 지난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의 소동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과 간의 협력, 또 도와 시군의 공동 노력입니다. 도, 시군, 소송 대행 간 공동 협력은 물론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공인수령 메리트를 어느 자치단체가 관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 또 주민 간의 갈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유권이 훼손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이러한 부분을 더 세심히 살펴서 제도 개선을 발굴하고 제안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의 조립을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구역 자치권, 주민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헌법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며 또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메리트 관할권 회복으로 해요 더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실망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대법원 소송의 승소를 위해 충청남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도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교 기자님 시청수대. 올해도 이제 대법원에 현장 검증 신청을 지금 마이크를 마스크를 해도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검증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피고자 신청을 대법원에서 예, 아마 현장 검증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메리트 전과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게 기소를 때문에 타당한 건지 그런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보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헌재에서 열전이 이렇게 오늘 가까이 전해졌는데 사실 현장 검증이나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심리 자체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굉장한 부담이다. 또 굉장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티즌 이명호 기자님. 마이크. 시티즌의 이명호 기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안희정 전 도지사님에게도 질문을 드렸었고 했는데 당시 안 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지금 책임질 입장이 못 되고 있어요. 문제는 해상도계와 달리 지금 현재 관할권이 이원화됐다는 점입니다. 저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도계는 해상도계에 비해서 지금 실제 관할권은 충남 해상도계에 속하는 부분이 경기도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 해상도계와 관할권이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계속 논쟁이 되는 건데 현재 당진시에 허가를 냈던 처음에 당진시에서 허가를 해줬던 기업들과 이 관할권이 이 경기도 쪽으로 지금 이번 2015년 이후에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의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사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해상도 충남 도계에 관할권이 변경됐는데 아마 기업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그 의사를 밝힌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마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기업들 의사에 따라서 관할권 분야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이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헌재의 결정은 이게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할권 자체가 우리 헌재에 있느냐 아니면 대법원에 있느냐. 지난번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그 공인수명 메리트 결정을 행정부 장관이 하고 거기에 닫혀 있으면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그 절차 규정을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관할권이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헌재에는 없다. 그런 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의 의사 따른다는 거는 한번 제가 추가로 좀 검토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또 이것도 몇 년간의 어떤 일부에 있는 지성질서가 면이 있죠. 그냥 헌재 결정에 뭐 제가 아까 발표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각하라는 거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건 왜 또 5년 걸렸느냐 그런 그 강한 그 불만과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실제로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도 판단하는 것이 각하인데 각하라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시일에 결정해줬어야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유감이다 라고 그 유감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데비 유재일 기자님. CAB 유재입니다. 당진 평택항 왠지 71% 67만 제곱미터예요. 이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는 거. 지금 대법 연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법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어떤 충청남도의 전략이 있다는 말씀,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 현장 검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현장 검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변호인단이 현장 검증에 대한 전략을 다 짜야 될 거고요. 우리 충남도는 당지체와 함께 변호인단과 함께 이 전략을 좀 수립하고 변호인단이 현장 검증에서 가장 정확하게 주장하고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자는 게 우리 전략이다. 그만 여기 뭐 전략을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우리 변호인단과 긴밀히 논의해서 현장 검증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인단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뉴스 프리덤의 하동길 기자님. 열심히 지사님께서 신고를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실망감이 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각하 결정의 이유는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의 이익을 침해할 만한 현저한 이익이 없다. 또 당진시, 아산시, 충남도의 매립 전 관할권을 가졌을 뿐 매립 후에 관할권 주장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각하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앞으로 있을 소송에 현재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는 만큼 그것도 또한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 같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력의 부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2004년도에 이미 당진시가 분할권 조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헌재로부터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충남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행자부의 그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기존의 그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서 지금 이 관할권을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때 충남도는 어떠한 제스처도 사실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 그 중앙 정치의 어떤 그 변화와 힘이 충청권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충청도민들의 어떤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예, 우리가 각하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 행정부 장관이 결정하고
다툼 있을 때는 대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한다.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고요. 현재 치안은 상관없다도 아마 그 대법원 판결에 나름대로 참정은 되겠지만 관할권 없다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각하의 중립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는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정치적인 장애일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인의 법률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게 그 경계 분쟁이 장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정권에 따라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장관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석 정당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에서 우연성을 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충청남도가 나름대로 여기에 잘 대처구를 저지하고 그 개정을 다른 내용을 좀 배제해서 놓았을 때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추후에 이루어지는 대법원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치적 역학관계라든지 어떤 노예 세력이라든가 거기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누가 적절한 주장을 하고 법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헌재 결정이나 앞으로 이어지는 대법원 결정은 그런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세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추가 질의하실 기자분 이명 기자님.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는 의원님이셨으니까 네. 상황인데 아마 당시에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자치과장이셔서 담당 과장이셨었죠? 네. 이때 보면은 이 제일로 이제 당시에 우리가 대처 잘 못했던 부분 뭐 이런 것이 뭐냐면 입주 기업에 대한 편의 서비스 제공, 특히나 도로 부분. 그래서 당진시에서 허가를 내줬던 기업들이 경기도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지금 2개 기업이거든요. 거기 내의 전체 기업 중에 13군데인데 11개는 현재 현재 판결에서 상위시로 돼 있고요. 2개가 이제 카길 프리나하고 대형 크레인 터미널입니다. 이 2개 업체인데 당시 조사할 때는 이분들이 당시시에 기속하는 것을 좋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도 우리 충남에서 공급하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여간 분쟁위원회에서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 이후에 평택시에 기속되면서 그 이후에 평택시에서 조사한 거지 그 이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할 기자분이 없으시면 지사님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진 시민을 비롯해서 이일에서는 충남 주민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민의 실망감에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고 법적 판단 절차가 대법원이 법적 판단 절차가 남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당진시 아산시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조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끝까지 싸워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